하루에 단 15분 운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41만 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했어요. 통계를 내보니까 사망률이 %가 줄었습니다. 하루 15분 운동을 했는데 누구는 죽었고 누구는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데서 끝내지 마시고 행동으로 연결시키려면 뭘 하셔야 되냐, 그 장소가 어딘지를 찾아내서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찾아내려고도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어디냐?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훈쌤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본인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지 제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댓글 2개가 있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오르기 3주차입니다. 40년 동안 비실이, 주로 눕는 시간이 일상, 여행, 외출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땐 바카스가 필수였습니다. 해외 나갈 때 머무는 날짜만큼 바카스를 지참했어요. 안 갖고 가면 불안해서 더 힘들었는데 지금 20일째 바카스 끊어도 활동이 가능하게 됐네요. 올해 70인데 저도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댓글 올려주신 분들의 덕분입니다. 70대 여성분인데 일상생활을 거의 나는 힘이 없는 사람, 그리고 바카스나 카페인 같은 데 의존해서 이런 겨우겨우 몸을 일으켰던 분들,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운동으로 뭔가 몸을 강화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저를 믿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을 해주니까 계단 오르기를 3주를 꾸준히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바카스 같은 거 의존하지 않고도 체력이 유지가 되더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몸소 증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저 정도 강도의 운동은 할 수가 없어. 내 나이에 무슨 운동을, 운동하다가 다치면 어떡해, 나는 힘이 없어서 운동조차도 못하겠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이런 댓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생각하셨어요, 이분도. 근데 믿고 한번 움직여 본 겁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남들이 100층을 오르건 마라톤을 뛰건 그런 건 그 사람들의 얘기예요. 나는 계단 한 층을, 하루에 한 층을 매일 오르겠다, 그것만 반복해도 돼요. 내 수준에서 그게 무리가 되는데 그 이상을 자꾸 하고 남들과 비교를 하려고 하면 자괴감이 들어요. 그래서 내 수준에 맞게 한 발짝 떼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막연히 운동은 힘든 거, 1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1만 보를 걸어야 되고 어디 등산을 해야 되고 운동을 거창한 걸로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대만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대규모 연구를 해봤어요. 41만 명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운동이 어떤 효과를 발휘를 할까, 하루에 단 15분 운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41만 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했어요. 96년부터 무려 8년간 관찰을 했습니다. 15분을 움직인 사람과 운동이라고는 아예 안 한 사람들, 그 2개의 군을 비교해 본 결과 쫙 통계를 내보니까 사망률이 14%가 줄었습니다. 하루 15분 운동을 했는데 누구는 죽었고 누구는 살았다는 거죠. 하루 15분 운동이 그렇게 충족될 만한 운동량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15분만 투자해도 막대한 차이, 내가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았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8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그 정도의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또 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80세 여성분입니다. 저는 80세 여자인데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5층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회로 나눠서 각 6차례씩 계단 오르면 합 90층을 오릅니다. 근데 옆집 아저씨가 저에게 무리한다고 만류했어요. 저 역시 겁났지만 그래도 할만해서 계속 20일 이상 오르는데 향후 더 도전해 보려 합니다. 나름 본인의 규칙을 만들어서 본인이 실천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나이가 80인데 할 수 있을까라는 머릿속에 자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한꺼번에 90층을 올라라 하면 무리 되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서, 쪼개서 한 번에 무리 되지 않게. 근데 합쳐보니 그게 합이 90층인 거예요. 가능합니다. 본인의 방식대로 본인 몸에 맞게 이 정도 도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루에 조금의 시간만 투자해서 운동을 해도 사망률이 줄어드는데, 또 다른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탈리아 트레빌리오 카라바조라는 병원에서 632만 명의 암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암 환자들의 사망률이 14%가 높아지는 요인을 찾아냈습니다. 그 요인이 뭘까요? 비만이었습니다.
물론 이 연구에서 비만의 기준 자체가 좀 높긴 해요. BMI 30 이상인 경우, BMI 30이면 고도 비만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암 환자이건 아니건 사망률이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암 환자 632만 명 중에서 비만이니까 더 사망률이 높아지더라. 얼마나? 14%더 높아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BMI가 높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이 얘기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라고 하면 어떤 식단을 해서 뭘 먹어서 살을 빼고 혹은 안 먹어서 살을 빼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결론은 운동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먹든 내가 소비를 해서 대사를 해낸다면 지방 축적은 막을 수가 있어요. 즉, 암 환자든 아니든 비만일수록 사망률이 높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운동이 생활 속에 존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러닝 붐이 불고 운동량이 많아지는 게 보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죠. 예전보다는 훨씬 더 생활체육으로 사람들이 움직일 계기를 찾고 활동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전 세계 평균에 못 미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운동량은 전 세계 평균의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WHO 조사에 의하면. 이게 문화적인 부분에 기인하는 것 같아요. 뭔가 머리 쓰고 앉아서 일하는 거를 우선시하고 그걸 조금 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몸을 쓰고 활동을 하는 거는 좀 고된 일, 조선시대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쓰는 거에 대해서 약간 기피하는 그 문화, 그게 깔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첫 발작을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자꾸 익숙해져 가면서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던 그 한계를 자꾸 넘어서서 운동을 하는 횟수, 일수, 양 어떻게 하면 더 늘릴까, 그걸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WHO에서 권장하는 운동량은 어느 정도냐면 일주일에 중강도 150분 또는 고강도 75분을 채워야 됩니다. 중강도 150분은 예를 들면 빠르게 걷기, 이게 중강도예요. 30분을 빠르게 걷기를 한다. 그러면 5일은 해야 됩니다. 연속으로. 이틀은 쉬더라도 5일은 채워줘야지 30분 빠르게 걷기. 그래야지 기준을 충족을 해요. 그것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고강도 운동은 러닝 25분짜리를 3번 하면 75분이 되죠. 이게 일주일 권장량이에요. 계단 오르기는 중강도와 고강도 사이에 있습니다. 25층까지 올라가면 제가 7분 걸린다고 얘기했죠. 고강도 운동 75분은 고강도 러닝을 빠르게 뛰는 거, 헐떡헐떡거리게 옆 사람이랑 대화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뛰는 거, 그것을 25분 한다고 칩시다. 그걸 3일 하면 75분이에요. 일주일에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빠르게 뛰는 것을 3번은 해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계단 오르기 기준으로 어느 정도를 하면 충족이 될까? 계단 오르기 정도의 강도는 한 15분을 투자하면 됩니다. 15분씩 5일. 25층까지 오르면 보통 7분 걸려요. 그러면 하루에 25층 2개를 오르면 됩니다. 그걸 매일 하면 다른 걸 안 해도 최소양은 충족시킨다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하루 50층 오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25층 한번 오르고 저녁에 25층 한번 오르면 됩니다. 근데 이미 다들 그것보다 더 많이 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즘 진료실에서 우리 환자들이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까먹어. 기억을 못 하겠어. 멍해서 집중도 안 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전에 같으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도 해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집중이 안 된다. 기억이 안 된다. 이거 한마디로 뇌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 뭐 요즘 말로 하면 브레인 포그, 멍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이건 간단해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해소가 됩니다. 계단 오르기를 하면 잡생각이 줄고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올라갑니다. 이걸 실제로 해본 사람들은 그 변화를 느끼면서 많이 놀래요. 그거랑 관계가 없을 줄 알았거든. 근데 저 역시도 그걸 느끼고 운동을 한 날과 안 한 날 확연히 차이 나요. 머리 회전 능력이. 그리고 환자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계단 오르기를 하니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좀 더 또렷해지더라. 이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그럼 왜 운동을 하는데 머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당연히 머리에 좋은 피가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은 다 당이에요. 이 당을 가지고 뇌세포도 움직이고 근육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혈중에 당이 높아졌어. 근데 이걸 누가 갖다 써요? 뇌도 갖다 쓰고 근육도 가져다 씁니다.
그러면 근육 운동을 많이 해서 이 에너지원인 당을 많이 가져가면 뇌는 당을 뺏기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단순히 음식을 먹고 혈관 안에 당을 많이 높여 놓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흐름이 나빠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요. 혈류가 줄고 산소가 줄어요. 한마디로 뇌가 잘 작동하지 못합니다. 근데 근육이 올라간 당을 빠르게 갖다가 써주면 혈당의 이 변동축을 굉장히 느슨하게 만들어줘요. 완만하게. 그러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지 않고 일정한 당 상태를 유지하니까 뇌 입장에서는 원활한 당 공급이 돼요.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뇌세포가 훨씬 더 활성화가 됩니다. 움직이는 사람과 움직이지 않은 사람, 누가 더 머리를 잘 쓰냐면 움직이는 사람이 머리를 더 잘 써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밥 먹고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들, 이 병든 닭처럼 이렇게 꾸벅꾸벅거리고 있잖아요. 머리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몸을 써줘야지만이 뇌가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걸 너무 많이 써가지고 다 소진해서 그냥 엎드려 자는 친구도 있죠.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공부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 하나가, 우리가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들어봤죠. 세포 안에 있는 개별적 하나의 어떤 생명체 비슷한 거예요. 세포 속의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미토콘드리아는 별개의 생명체 혹은 세포였어요. 근데 우리 세포랑 같이 살기로 마음먹고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세포와 공생관계에 있는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기관이 뭘 하냐면 서로 윈윈 관계에 있습니다. 세포는 얘한테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얘는 세포한테 발전소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가장 큰 역할이 ATP 생산입니다. 이게 뭐냐, 이런 거 약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영어로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아데노신이랑 세 개의 인산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용도냐, 원래 이렇게 있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인산이 분해될 때마다 에너지를 내놔요. 이 구조가 가진 에너지 응축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배터리 같은 겁니다. 에너지 저장체예요. 이게 분해되면서 거기서 열을 내놓고 에너지를 내놓고, 이 에너지를 근육이 갖다 쓰고 뇌세포가 갖다 쓰고 신경이 갖다 씁니다. 신체의 생명 활동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미토콘드리아는 계속 저 ATP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에 배터리를 계속 저장해 놓는 거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 운동을 하면 몸 입장에서 ATP가 많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근육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기존 가지고 있던 미토콘드리아의 생산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몸에서 발전소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소모량이 엄청 많아졌어. 내가 운동을 과하게 해서. 일반적인 우리 활동 말고 힘이 드는 좀 강도가 높은 운동을 했을 때 몸 입장에서는 전력 부족이다, 에너지를 더 만들어야 된다, 발전소를 증설을 해야 된다,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몸 자체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늘리고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을 늘립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적은 사람과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사람은 에너지 효율이 달라요. 미토콘드리아가 많으면 몸에서 에너지 대사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이득이 있고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머리가 더 잘 돌아가고 근육의 힘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세포가 사멸이 되는데, 이 사멸에 세포가 죽어라 라는 신호를 내놓는 게 미토콘드리아예요.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고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세포를 먹여 살릴 능력이 되니까 세포가 죽어라 하는 신호를 적게 내놓습니다. 한마디로 세포를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의 피부 때깔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피부 때깔을 보면 좀 다르죠. 그 사람의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나는 운동할 힘이 없어요, 운동을 하고 싶어요, 근데 운동할 힘이 없어요 라고 운동을 안 하는 이유들을 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운동을 안 하면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그렇게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다 숫자가 줄어 있어요. 그리고 얘들이 생산하는 배터리가 한정적이겠죠. 당연히 적은 배터리 가지고 조금 운동하니까 금방 고갈돼 버리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문제이기도 한데, 힘이 없지만 우리는 버텨내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세월이 많이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6개월 해도 운동 효과가 안 나오니 안 한 사람도 있고,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반응이 안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더 큰 문제로 빠져들고, 하면 언젠가 몸이 보답을 해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약한데 운동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기로에서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너무 부족해서 고갈이 돼서 진액도 없고 혈액도 부족하고 한 상태에서 무리하다가 좀 다운돼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치료하다 보면 그런 분들은 본인한테 맞는 수준의 운동을 하라,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 남들 계단 100층을 오르든 내가 아까 50층을 올라가라고 했지만 뭔 상관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난 3층만 올라도 다음날 몸살이 나면 2층까지 올라와야죠. 그 2층을 일주일만 반복하면 3층으로 오를 수 있게 되니까 시간과의 싸움이다. 운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스스로한테 자꾸 조바심을 내지 말고 쌓아 나가는 겁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운동이 좋은 이유 막 얘기를 듣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현실 세계로 불러내야 돼요.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거 지금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면 본인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진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떼면서 실제 세상과 마주하는 거는 내가 진짜 행동으로 움직일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듣는 데서 끝내지 마시고 행동으로 연결시키려면 뭘 하셔야 되냐?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장소를 이동시키지 않으면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 장소가 어딘지를 찾아내서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찾아내려고도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어디냐? 계단으로 가세요. 계단으로. 그게 그 장소입니다. 다음에 다른 장소 찾아내는 거는 그때 이야기고, 지금 당장은 뭘 장소를 찾아낸다고 또 생각으로 빠져들지 마세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저항들, 더 좋은 장소 찾아내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소 중에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선택장애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일단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장소에 먼저 가세요. 그러니까 언젠가 어느 순간에서든 나한테 그 장소가 뭔지를 딱 정해놓으세요. 그리고 거기를 가. 그것만이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가급적 집 안에서 하지 마시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계단으로 가거나, 더 용기를 내서 뒷산을 가거나, 더 용기를 내서 북한산을 가거나, 더 용기를 내서 설악산을 가거나 한라산을 가거나 바다에 뛰어들거나 해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가는 그 장소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돼요. 맨날 가니까 자꾸 가고 싶어져요. 그리고 거기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는 항상 거기에서 일어나요. 내가 앉아있는 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를 해야 된다면 내 몸뚱아리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 별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구독자분들 댓글에서도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우리 모두 튼튼 카페 같은 데서 이제 한 번씩 글 써놓은 것들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오늘 무슨 이유가 있었고 어떤 생각이 있어서 기분도 꿀꿀하고 오늘 직장 상사랑 좀 사이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운동하러 안 나가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더니 훨씬 좋더라. 우리가 운동을 가지 않기 위해서 무슨 이유들을 막 만들어 내놨어요. 뭐 바쁜 일들이 있고 오늘은 이걸 좀 뭘 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운동을 갈까 그걸 할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걸 선택했잖아요. 항상 내가 생각했던 만큼 이걸 그렇게 착실히 수행을 못해요. 근데 운동을 하러 갔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역시나 나는 이걸 선택한 걸 잘했어. 운동을 선택했을 때 이득이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걸 했더니 역시나 잘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맨날 하는 그 장소에 가서 운동을 하세요. 그게 본인 삶에서 가장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뭐 중요한 계약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걸 안 했잖아요. 사실 이게 더 이득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맨날 우리 이득이 되는 행동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